최근 코스피가 6천을 돌파하며 자산 시장이 끌어오르고 있지만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이른바 국민평형 아파트가 31억 원에 실거래되며 또다시 숨막히는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했는데 왜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할까요? 당신이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는 사이 서울이라는 견고한 성곽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사다리는 이미 잔인하게 걷어차였습니다. 당신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에 미친 팽창 속도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생존을 위협하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거대한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한 하락론에만 기대어 폭락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영영 서울 핵심지에 든 길을 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이미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입지와 계급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가 격차는 무려 17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린 것입니다. 벼락거지의 공포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달콤한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동산은 흔들리는 심리가 아니라 차갑고 냉정한 데이터와 과학입니다. 감정을 버리고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철저한 데이터와 팩트 체크를 바탕으로 2026년 대한민국 서울 아파트 시장에 닥칠 거대한 쓰나미와 그 이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생존을 원한다면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끔찍한 첫 번째 현상, 바로 시장에서 전세시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일주일 새 5% 안팎이나 감소하며 1만 8천 건대로 역대급 급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세를 찾는 무주택 서민들의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KB부동산 전세 수급 지수는 무려 163.73을 돌파하며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이는 전세 수요가 시장의 공급을 완벽하게 압도하여 세입자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전세는 무주택 서민들이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건너가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징검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매물이 증발하고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이 마지막 징검다리마저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래의 나침반이 되는 입주 물량마저 절망적입니다. 2026년 올해 서울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은 고작 2만 5천여 가구로 전년 대비 무려 47.6%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과거 23년과 24년에 공사비 폭등과 고금리를 이유로 건설사들이 아파트 착공에 삽을 뜨지 않았던 그 뼈아픈 결과가 이제 2026년 무자비한 입주 절벽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 2고 대책을 통해 용산과 태릉 등 도심 핵심지에 6만 1천 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화려하게 발표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시장의 숨통이 당장이라도 트일 것 같은 엄청난 청사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발표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화려한 공급 계획의 실제 착공 목표는 아무리 빨라야 2028년에서 2030년입니다. 당장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는 철저한 희망 고문이자 허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뉴스에서 말하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전세가 폭등과 매물 가뭄을 만들어낸 진짜 구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사실 시장에 가장 역설적인 고통을 낳았습니다. 바로 현 정부의 강력하고 무자비한 대출 규제와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정부는 6.27 대책과 1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로 반토막 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전면 시행되면서 서민들의 돈줄은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연봉 1억 원의 고소득 직장인조차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삭감당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출이 막혀 매매를 포기한 수많은 무주택 대기 수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전세 시장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완벽히 차단하고 실거주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전세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끔찍한 배신입니다. 억지로 매매 수요를 억눌렀더니 엉뚱하게 전세 수요가 폭발했고 주제로 전세 공급을 원천 차단했더니
전세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거대한 댐의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한 곳에 망치로 누르면 예상치 못한 다른 곳이 비정상적으로 튀어오르는 기형적인 두더지 잡기 게임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징벌적 정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비용만 폭등시키는 참혹한 풍선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 지금 시장의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뇌관은 정확히 5월 9일에 터집니다.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완전한 종료입니다. 이 5월 9일이라는 지옥의 데드라인을 단 하루라도 넘겨서 집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양도 차익의 최대 82.5%라는 경악스러운 세금 폭탄을 정통으로 받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예 조치가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며 연장 불가 방침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 가족에게 싸게 집을 넘기는 저가양도 꼼수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시가인정액이 적용되어 절세하려다 오히려 최대 12%의 취득세 폭탄을 맞게 되는 덫이 깔렸습니다. 회로가 차단된 것입니다.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팔지 않고 무작정 버티면 어떨까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다시 가동된다면 매년 날아오는 징벌적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게 됩니다. 2026년 당신은 잔인한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성 안의 사람들과 성 밖의 사람들의 극단적이고 잔혹한 양극화 심화입니다. 다주택자들은 82.5%라는 지옥 같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 가치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아파트, 즉 썩은 동아줄부터 눈물을 머금고 헐값에 집어 던질 것입니다. 반면 그들이 끝까지 움켜쥐는 것은 강남 3구, 한강변, 마용성과 같은 핵심지의 똘똘한 한 채입니다. 잉여 자본은 다시 서울의 최상급지로 맹렬하게 쏠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 핵심지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겹겹의 족쇄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꽁꽁 잠기며 신고가를 쓰고 쏟아져 나온 외곽지 매물은 가격이 붕괴하는 참담한 폭락을 겪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도 아파트의 계급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디커플링 현상입니다. 서울은 전국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깔때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벼락거지 공포의 완벽한 현실화입니다. 2026년 7월이면 4년을 꽉 채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옵니다. 임대인들은 그동안 올리지 못한 4년치 전세금을 몽땅 한꺼번에 올려받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은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전세나 고액 월세로 밀려나게 됩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엄청난 주거비에 짓눌려 자산 축적의 기회를 영영 박탈당하고 평생 소장농처럼 월세 난민으로 전락하는 잔혹한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거시경제 상황도 서민들의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것이 유력시되지만 대출 규제로 은행권 가상금리는 치솟아 체감이자는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자비한 정책의 소용돌이와 극단적 양극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시장의 변화를 꿰뚫고 자산을 지켜낼 계층별 생존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수억 원의 피 같은 손실을 부르는 잔혹한 시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집중하십시오. 먼저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공포에 질려있는 무주택자 여러분입니다. 묻겠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나 129 공급배책의 청약 당첨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당장 그 허황된 희망 고문의 환상에서 뼈저리게 깨어나셔야 합니다. 공사비 폭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이미 주변 시세를 아득히 넘어섰고 입주 시기는 하세월로 기약 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두려움에 떨며 관망만 하다가는 치솟는 전월세에 피가 마르고 영영 자산시장의 외딴 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전세 사기의 공포와 월세 지옥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눈높이를 과감히 낮추십시오.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지만 자신이 조달 가능한 작은 범위 내에서 사다리의 첫 칸이라도 무조건 밟아야 합니다. 외몽 하나둘 안전한 방주를 소유하는 것이 생존의 제1원칙입니다. 다주택자들이 82.5%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5월 이전에 눈물을 머금고 던질 수밖에 없는 1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외곽의 구축 급매물을 지금 당장 노려 낚아채십시오. 영끌은 죽음이지만 철저히 계산된 레버리지는 당신의 자산 계급을 바꿔줄 생명줄입니다. 공포에 질린 시장은 무주택자에게는 가장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음은 상급지 갈아타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1주택자 여러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갈아타기의 골든타임은 바로 2026년 5월 이장, 모래시계의 모래알이 닿기 전까지입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어쩔 수 없이 수억 원을 낮춰 던지는 상급지의 핵심 급매물을 반드시 잡아채야 하는 유일무이한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강력한 규제의 공포에 질려 거래가 완전히 멈췄을 때가 가장 싸게 상급지 성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과 LTV 40% 규제로 인해 과거처럼 무리한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은 불가능합니다. 갈아탈 상급지 아파트의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은행에서 미리 확인하고 극도로 보수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갈아타기의 성패를 가릅니다. 기존 주택을 언제 팔고 언제 새 주택에 잔금을 치를지 정밀하게 조율하십시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100% 활용하여 세금을 아끼되 규제 지역 내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갭 투자가 원천 봉쇄되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매도 대금으로 신규 주택의 잔금을 맞추는 정교한 타임라인 설계가 생명입니다. 대출이 단 1천만 원이라도 펑크나면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깊은 고민에 빠져 밤잠을 설치고 있을 다주택자 여러분입니다. 버틸 것인가 던질 것인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세무적 시한폭탄의 초침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에는 그 어떤 자비도 도망칠 테러도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금 즉시 3할 전략을 냉혹하게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reduce, 축소입니다. 양도 차익이 적고 향후 가치 상승 여력이 전혀 없는 썩은 동아줄 같은 외곽지 주택부터 과감하게 잘라내어 짓눌리는 세금 부담을 최대한 분산시키십시오. 두 번째, relocate, 이동입니다. 애매한 가치를 지닌 두 채를 미련 없이 헐값에라도 매도하시고 그 자본을 모아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확실한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십시오. 세 번째, rebuild, 재구성입니다. 주택수를 줄여 포트폴리오를 가장 가볍게 만든 뒤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누릴 수 있도록 자산 구조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짜십시오. 매도를 결심했다면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약일이 5월 10일을 넘긴다면 꼼짝없이 82.5%의 중과세 폭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시세가 아니라 차가운 정책과 세무적 타이밍입니다. 거대한 대전환의 파도에 무력하게 익사할 것인지 파도를 타고 올라 자산 계급을 바꿀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